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1월 18일 추가 방송 시작합니다. 공지사항으로 지금부터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까 매매에 참고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종목이나 이런 걸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이유에 대해서 종목 상담의 어려운 이유와 그리고 장세에 대해 지금 장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방송 보신 이후에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왜 종목 상담이 어렵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러분 이제 저 같은 차트를 보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일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만약에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막 다 모든 곳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가 첫 번째 조건이 정배열이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도 다 또 방송을 따로찍어서 언급을 드릴게요. 5일선과 21선, 61선, 120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 더 이제 중장기적인 이평선들이 이렇게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수익을 내기가 크고 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식시장의 그런 차트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예를 조금 보게 되면 예시로 보게 되면 차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이렇게 사방 흐름을 그리죠. 지속적으로 하방 흐름을 그릴 때 보면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역배열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이곳에서 샀다 혹은 이곳에서 샀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쵸? 50%, 30%, 2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박스권을 또 하나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기 박스권. 이런 구간 내에서 여러분 분명히 주식이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추천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이평선이 역배열인 종목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이런 역배열이는 차트에서 파워로직스가 만약에 이런 상태인데 내가 이걸 갖고 가야 되나요? 살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그분이 여기서 사셨는데 이만큼이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건 쳐다도 안 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손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분이 저를 얼마나 욕하시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이 특히 역배열 구간에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이제 주식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쳐다도 안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괜찮죠. 파워로직스가. 근데 이런 구간에 차트가 있었다면 쳐다도 안 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런 구간, 갑자기 이런 박스권을 여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락한 거니까 일단 빼볼게요. 요 정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갑자기 거래가 없던 거래가 솟고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폭에서 차리를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파를 한 후에 이곳을 안착을 해줄 때 그것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 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간을 갖고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분명히 이런 박스권을 뚫었죠. 뚫었는데 얘가 또 한번 내려왔어요. 그쵸? 이런 구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여기를 또 지지해주고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로 바뀌면서 이렇게 정배열로 바꿔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런 봉들이 생겨야 이렇게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와야 정배열로 바뀐다 이평선들이 그리고 우상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박스권에서 이렇게 하단으로 내리는 이제 종목들도 분명히 이렇게 위아래로 내려가는 횡보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추천이 어렵고 두 번째로 제가 또 파워넷을 지금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자, 이걸 보게 되면 첫 번째 박스권 여기서 나왔던 하단에 이런
장대봉이 나와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 또 길게 보면 요런 두 번째 박스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 언급을 드렸던 건 이 거래량의 추이로 봤을 때 이 친구가 여기를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다분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률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아직도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크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이 친구가 여기서 또 맞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손절이라는 걸 하는 거고, 이 친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위로 올라갈 준비가 안 됐다. 세력들이 아직 이제 자본이나 이제 이게 주식을 모아가는 이제 부분이 일정치 않아서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그러면 분명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장세의 영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분명히 있어서 손절이라는 걸 저희들은 하는 것이고, 그나마 확률이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주식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캔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맞아요. 만약에 여기 사신 분들이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이평선에서 5일선의 의미가, 이 5일선 있죠. 검은색이 5일선인데 이 캔들들이 지금 5일선을 따라 움직이는 걸 보이시죠? 이렇게 5일선을 위에서 깨지 않고 올라가는 캔들이 5일선을 깨고 내려오는 캔들이 생기면 우선은 단기적으로 매도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다음날 이렇게 또 회복을 해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음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은 정석적인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만약에 22선을 깬다. 굉장히 정말 안 좋은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파워로직스는 이제 5일선을 깼기 때문에 매도가 맞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서 이날 이 정도에서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직 5일선 이렇게 조정을 5일선 위에서 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장이 안 좋으면서 오늘 확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21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장이 회복될 거라는 가능성을 두고 이 정도도 찬스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감히 일단 손절을 저 같으면 치고 다음에 추세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깨질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사실 장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하는 거고요. 또 올라가는 장소에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안 좋은 캔들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고, 근데 아직 21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 찬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장이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근데 내일 장을 아마 조금 하락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를 깨지 않고 유지를 해준다면 분명히 한번 반등의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은 오히려 매수 찬스 구간이 될 수도 있지만, 장이 안 좋으면 손절 빨리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 사신 분들은 5일선을 깨질 때는 일단은 손절 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추천에 대한 종목 상담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게 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종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캔들은 위에서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위아래 했던 캔들은 누군가는 일단 매도한 신호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 죽었다 이 정도 선에서 막 이 정도까지만 올라갔다 또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할지, 헤드앤숄더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질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보고 있는 추세고, 아무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장세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대응이 답이고요. 일단 종합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모양새인 것도 맞죠. 단기적으로 5일선을 깼고 그 아래로 또 내려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꼬리가 거의 없는 이제 하락이 강한 흐름의 모양 캔들이 만들어졌고 21선까지도 아마 터치하고 있을 확률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하락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22선을 맞고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예상을 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익 난 것들은 오히려 조금 어느 정도 현금으로 이제 바꾸셔서 갖고 있다가 이런 부분에서도 떨어진 종목들을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장세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이건 21선까지 깨고 내려왔죠. 정말 안 좋은 캔들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지를 한번 해줄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고 대응을 할 뿐이지, 정답은 우리가 맞추기가 좀 어렵고 그냥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면 대응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모양새는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양세 또 장을 좀 잘 봐야 되겠지만 안 좋은 모양새인 건 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전에 찍었던 방송들에 대한 언급 종목들도 여러분 항상 대응입니다. 이제 매수 찬스 뭐 말씀을 드렸지만 장이 또 아니어서 빠진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시고 손절 라인까지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이게 참고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두 잘 대응하시고 그래도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